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기독교 시각예술 포럼에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블랙 마운틴 컬리지 예술을 통한 전인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마운틴 컬리지를 기독교 시각예술 포럼에서 발표하게 된 하나의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발표할 내용 중에서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최근에 출간한 이 책을 집필하면서 이 학교의 교육적인 그 방향이 상당히 성경적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마운틴 컬리지는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이름입니다.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빌에서 조금 떨어진 블랙 마운틴이라는 타운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고 미국의 대공황 시기를 겪고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사회 변화를 거쳤던 작은 학교였습니다. 보시는 이 이미지는 처음에 YMCA 건물을 빌려서 임대해서 여름 수양 학교로 쓰지 않는 그 나머지 9달을 빌려서 썼던 건물입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돼서 레이크 이든, 그러니까 에덴 호수, 지금도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또 에덴 호수인데요. 거기에 연구동을 지으면서 이사 갔던 건물입니다. 미술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뉴욕에서 대두되어서 세계적인 아방가르드로 부상했던 주요 작가들이 잠시 거쳐갔던 학교로 언급이 되고 주변적인 참고 자료 정도로만 블랙 마운틴 컬리지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로버트 라우셴버그와 일레인 앤 윌렘 드쿠닝 그 두 부부가 블랙 마운틴에 있었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벅민스터 풀러 이 건축가는 여기 보시는 이 지오데식 돔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이 학교에서 여름 내내 2년간의 여름 동안에 학생들하고 연구하면서 이것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로버트 마도어 같은 또 추상 화가도 여름 학교의 교수로 와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본 발표에서는 이 학교가 개인의 창의력과 실험 정신을 고양시켰던 독특한 융합교육을 선도했고 개인의 가능성에 믿음을 두었던 점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뉴욕 화단의 성과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전시가 있었으나 대공황과 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사회, 문화, 경제적인 난관을 극복하면서 창의성을 개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인 뿌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성공에 매료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실험과 교육에 대한 신념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블랙 마운틴 컬리지를 거쳐간 수많은 학자들, 예술가들, 실험가들의 자유로운 교류, 그리고 방대한 범위의 사고의 폭, 실험의 다양성, 개인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 예술의 근원적인 의미와 역할,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는 예술 분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교육하고자 했던 이 학교의 전망이 비록 실현하기 힘들었던 이상적인 노력일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경쟁적인 현대 사회 안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인을 키워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왔고 이러한 방향에 부응해서 대학도 개인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역할에 주목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에 주력하는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현대사회 안에서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취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데 있어서 블랙 마운틴 컬리지는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현하고 사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했던 이 학교의 목표를 새롭게 재고하고자 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설립의 주요 인물이었던 존 라이스와 요셉 알버스의 교육적인 전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통해서 주체적인 개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성적인 교육을 중시해서 전인 교육을 지향했으며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을 했던 이 학교의 노력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블랙 마운틴 컬리지는 개인의 창의적인 가능성과 성장에 대한 믿음에 기초했고 개인의 주체적인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야만 사회 전반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삶과 배움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했고 블랙 마운틴 컬리지는 설립 당시부터 학문 간의 위계 질서를 거부하고 통속학적인 입장에서 배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교양대학이었기 때문에 예술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본인이 하고 싶은 여기서 많은 사진이 여성들이 이제 과학도를 이제 꿈꾸는 그런 사진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밑에 보시는 거는 댄싱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루리지 그 앞에 잔디밭에서 워낙 이제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공간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잔디밭에서 이제 또 무용 수업이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슬라이드는 요셉 알버스의 드로잉 수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수업 방식이긴 한데 이렇게 무슨 각도를 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경험 안에서 지식을 체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지성과 감성의 균형적인 성장에 주력했습니다. 세계를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과정을 개인의 주체적인 배움의 과정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련 도판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던 에덴 호수 그 캠퍼스로 옮겨갈 때 지었던 그 약간은 굉장히 모던 바우하우스식의 그런 건축물을 보셨는데요. 이 건물이 사실은 학생과 교수들이 직접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왼쪽 편은 지금 거의 이제 완성되어가는 건물이고요. 보시는 대로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할 거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서 지금 망치질을 하는 여학생이라던가 좀 힘이 좋은 남학생들은 이제 우통을 벗고 이제 이 땅을 고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 좀 퀄리티가 좋지는 않은데요. 영문학과 교수님께서 이제 이 창문에 또 그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테오도르 드라이어가 우통을 벗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부지에서 실제 제일 처음 보여드려야 될 사진이긴 하지만 부지에서 측량하고 있는 사진이고 이제 왼쪽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은 그 로렌스 건축 교수가 직접 이 땅을 측량하면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사진은 그 건물 뒤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드레이니지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수구라던가 이런 걸 필요한 그런 거를 학생이 운전을 해서 하고 또 이제 약간 좀 힘드니까 실제로 좀 여기 전문적으로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고용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건축을 했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워크 프로그램이라는 거가 이제 어떤 교과 과정이라기보다는 체육을 대신해서 여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생존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농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동물들도 키우다가 아마 잡아먹었겠죠. 그래서 지금 학생이 추수하는 장면이고 또 이 소를 또 보살피고 있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그 블루리지 어셈블리에서 레이크 이든으로 이제 건물을 지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트럭을 타고 여기 이제 다 타고서는 가서 이제 건축하러 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대공황시기였기 때문에 교수들이 거의 월급을 받지 않고 숙소와 그다음에 그 식비를 보조받는 조건으로 와서 사실은 강의를 했었던 그런 또 배경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리지 어셈블리는 굉장히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옥상이라던가 베란다라던가 이런 데서도 많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체적인 그런 활동들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세미나들이 열려 있어서 이런 세미나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블랙 마운틴 컬리지가 좀 시골이긴 하지만은 요셉 알버스가 뉴욕에 있거나 아니면 하버드에 있는 또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넘어왔던 독일 학자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세미나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이닝룸 사진이 많은데요. 이곳이 또한 또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식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수와 학생의 구분이 없이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창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존 라이스 같은 경우는
교실이 가장 교육을 위한 최악의 장소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장소들이 상당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또 이제 그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든 서빙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커피도 가져다 주고 또 자기가 치우고 그리고 또 부엌에 그 청소 워싱하는 것도 그 워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 공동체를 매니징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 공동체를 살려나갔던 상당히 굉장히 액티브하고 역동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브닝 그 댄싱 파티인데요. 이렇게 평일에는 오후에는 이제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캐주얼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또 이 학생들이 이제 곧 어른이 될 사람들인데 너무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에티켓이나 이런 것을 배우는 기회가 부족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녁에는 굉장히 포멀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댄스 파티를 이제 교수와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활동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립자인 고전학자 존 라이스와 전 바우하우스 교수인 요셉 알버스의 역할이 블랙 마운틴 컬리지 운영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예술을 중요시한 점은 블랙 마운틴 컬리지가 당시 다른 진보주의적인 대학과 차별되는 지점입니다. 예술을 교과과정의 핵심에 두고 민주적인 교육을 전망했던 라이스와 상호 존중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예술 수업을 진행했던 알버스는 블랙 마운틴 컬리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중시했습니다. 초대 설립자인 라이스는 실행을 강조한 뒤의 입장에 입각해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존 라이스 수업 중에 한 장면인데요. 지금 봐도 조금 놀라울 정도로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굉장히 편한 자세로 좀 누워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격의 없이 학생들하고 철학 교수였기 때문에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선생님하고 격이 없는 것 같지만 라이스가 상당히 그 혹독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학생들이 울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스는 삶의 경험과 유리된 추상적인 고전 철학과 논리를 편파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에 현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전 철학자였던 라이스는 고전학을 고정된 진리로 답습하기보다는 현재 여기에서의 경험을 반드시 포용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라이스가 전망한 교육은 지력과 감성을 함께 성숙시킨 지성인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숙한 감성을 위한 노력을 간과하고 지력의 축적에 치중한 결과의 극단적인 한 예가 히틀러의 전체주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과학이나 철학에 대한 지식을 얻은 이후에 중요한 것으로 상상력을 키우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술가들 혹은 지력과 감성이 융합된 예술가 교육자들을 양성하는 교육적인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의 구분이 배제되었던 블랙 마운틴 컬리지의 교육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예술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라이스는 블랙 마운틴 컬리지 창립자들의 핵심적인 교과과정 기획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과과정의 핵심은 예술이다. 민주적인 인간은 예술가이어야 한다. 민주적인 인간의 성실성은 예술가의 성실성이며 관계의 성실성이며 예술가는 경쟁자가 아니다. 예술가는 자신하고만 경쟁한다. 그의 투쟁은 내적인 것이며 그의 동료들과 투쟁하지 않고 자신의 무지와 미숙함과 투쟁한다. 또한 예술가가 자신의 그림을 진흙 같은 색으로 칠하지 않는 것처럼 예술가는 인간성 안에서 분명한 색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분명한 색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의 동료 예술가들의 색, 소리, 형태, 그의 예술의 재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예술이 다른 과목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고 예술은 신입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정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정서적인 성숙과 함께 정보를 대하는 방법도 함께 배우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학교에서의 교육이란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요구된 것은 지적으로 구별하여 결정하는 것을 배우고 독립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성뿐 아니라 감성도 교육되어야 하며 개념과 마찬가지로 가치에 대한 엄중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삶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거짓된 목표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요셉 알버스가 초빙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은 알버스의 드로잉 수업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그 폴치에서 드로잉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알버스가 블랙마운틴 컬리지에 도착한 후에 그는 바우하우스 교육을 적용하기보다는 변화된 블랙마운틴 컬리지 환경에서 자신의 교육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킵니다. 알버스의 수업과 교육에서는 물질을 강조했고 실험을 독려했지만 특정한 미적 양식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실행을 강조한 알버스 수업의 핵심은 시지각 교육이었고 무엇보다도 형식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술에 대한 시각을 개선하는 것이 개인이 사회 관계 안에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방식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존중이라는 개념과 연관시켰습니다. 알버스는 윤리적으로 훈련된 민주적인 실행을 통해서 윤리와 미학이 다시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립성과 상호 의존성 간의 관계는 바로 민주적인 윤리의 관계입니다. 이와 함께 블랙마운틴 컬리지에서는 개인의 색채를 분명하게 인지하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인간으로서 긴밀하게 연관된 인성의 분명한 색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리적인 전망의 이러한 분명함은 미학적인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라이스가 말했듯이 민주적인 인간은 예술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문적인 예술가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윤리와 성실성을 모든 민주적인 인간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이스는 이러한 예술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예술을 교과 과정의 중심에 두었고 모든 학생은 미술, 음악, 연극, 드로잉, 색채 수업을 택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되었습니다. 그는 예술의 중요성과 연관해서 실행을 중요시했고 예술 경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예술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주의에 매몰될 수 있는 예술가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예술뿐 아니라 문학, 과학, 철학 등을 전공하면서 삶으로부터 물러나 체제를 만들고 이를 삶이라고 부르는 것에 맹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예술가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삶을 포용하지 않고 삶으로부터 물러나 자기애에 빠져 자신이 한 것만을 사랑하는 것의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예술가들이 자기 개인의 문제를 세계의 비극으로 만들고 예술의 삶을 불어넣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예술에 몰입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자기 방어와 동정을 구하는 데 몰입해 있어서 신경증으로까지 진단될 수 있다라고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합니다. 그는 삶과 고립되어서 천재성이 신경증으로 변질된 예술가가 아닌 삶과 유리되지 않은 예술가들을 교육하고자 했습니다. 라이스가 제안한 예술 경험의 보다 중요한 교육적인 측면은 진실성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지적인 능력만 개발한 사람보다는 예술 매체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훈련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환경을 보다 잘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데 예술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는 외부의 지시에 회유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훈육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라이스에게 있어서 예술가는 민주적인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사람은 반드시 예술가이어야 한다. 민주적인 사람의 진실성은 예술가의 진실성이며 관계의 진실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술가가 다양한 매체를 다루면서 배우는 진실성이 예술가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진실성으로 번역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예술가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내면의 무지와 서투름과 다투면서 자신과 경쟁한다고 하였습니다.
알버스의 입장도 예술과 삶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버스 수업의 한 장면인데요. 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학생들하고 상당히 격의 없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바닥에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학생들의 작업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미술교육에 대한 알버스의 취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라.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나는 여러분의 선입견을 파괴하고자 여기에 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자신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한다. 그것은 방해가 될 뿐이다. 여러분의 자아를 가지고 오지 마라. 이는 보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내적인 눈이 여러분을 이끌 것이다. 자아와 내적인 눈을 혼돈하지 마라. 예술 경험은 그리는 것이 아닌 보는 것의 문제이다. 우리는 시각적인 세계를 다룬다. 우리가 할 일은 세계를 보는 것이고 삶에 대한 우리의 통찰력이다. 우리의 외적인 눈은 내적인 눈이 그 자체로 표현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감각, 시각, 청각, 미각, 촉각을 개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나머지는 신에게 맡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버스는 예술이란 삶의 모든 면에 적용이 가능한 통찰력과 인지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며 모든 배움의 영역에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술은 그 안에 삶의 모든 문제, 즉 단지 비례와 균형에 국한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 종교, 사회학, 경제에 연관된 정신적인 문제가 반영되는 영역이라고 설명을 하고 예술을 매체로 하여 전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안에서 과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지식과 학문을 탐구하는 흥미를 촉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블랙마운틴 컬리지 학생들은 단순히 예술가로서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삶에 관해 배웠습니다. 알버스는 예술을 공부하는 주된 목적은 예술가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시각과 훈육된 손이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경험을 주로 알리는 것이다 라고 피력했습니다. 관계를 중요시한 알버스는 형식적인 요소를 마치 생물체인 것처럼 설명하고 형식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을 인간의 상호작용에 연결시켜 설명했습니다. 그는 선, 형태, 색채, 물체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각자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독자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요소는 협력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융합해야 되고 융화해야 하며 서로 도와야 한다라고 누누이 수업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요소는 서로 보조해야 하고 서로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형상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요소에 내재된 실제적인 힘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선, 형태, 색채가 실제 관계 안에서 행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이것이 인간의 사회적인 행동과 비견됨을 강조했습니다. 관계에 대한 알버스의 이러한 시각은 그의 존중이라는 개념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물, 색채, 형태 혹은 우리의 이웃을 존중하라.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을 존중하라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균형, 비례, 관계라는 형식적인 행동에서 배운 것들은 인간의 행동에 적용이 가능하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자에 대한 존중이 삶, 예술, 그리고 교육의 모든 면에서 필수적인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학생 자신에 대한 존중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현재 유행하고 있고 성공적이고 수익이 있을 것 같은 것에서 거리를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학생들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자신의 입장을 존중하고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정직과 겸손을 예술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알버스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신을 생각해야 하는 의무 간의 균형을 배워야 함을 중시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중앙 통제를 거부하고 자치적인 대안 교육을 모색했던 블랙마운틴 컬리지가 민주적인 교육을 구현하고자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2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술을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영역으로 인지하고
개인의 창의력을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교육 환경을 마련했던 블랙마운틴 컬리지의 교육 이념과 전망은 한 세대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폐교 이후에도 블랙마운틴 컬리지에서 창작의 무한한 가능성을 모색했던 학생들과 작가들을 통해서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에 위치한 주요 교육 현장과 예술 창작의 현장에서 정신적인 유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함께 사고하고 협력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사회 변화를 추구했던 블랙마운틴 컬리지의 궁극적인 교육의 전망은 현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